오늘은 미국의 국채 입찰과 함께 파월 의장의 발언이 무사히 끝남에 따라 월가의 관심은 벌써 3일 앞으로 다가온 에이펙 회의에서 과연 미중 간 정상회담이 열릴 것인가 이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이 중국의 아편 전쟁 문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크게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산 마약으로 미국을 좀비화시킴에 따라 대선을 1년 앞둔 바이든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부켈라 같은 후보가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부켈라 신드롬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부켈라 신드롬 우선 이색 주제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네네. 미국 증시 얘기 먼저 해야 되겠죠. 미국 네. 증시 나스닥은 오늘도 랠리를 이어갔고 다우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그 양대 미국의 증시에서 현안이 있었죠. 예. 하나가 파월 의장의 발언, 그리고 미국의 국채 응찰이 있었죠. 예. 일단은 그 파월은 예상해 드린 대로 지난주에 11월 그 페드 회의가 끝났고 기자회견이 있기 때문에 잉크가 마르기 전이니까 이번 그 발언에선 특별히 기대할 것이 없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예상대로 그러 나왔죠.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그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그것이 이렇게 매파적이든 비둘기적이든 시그널 주지 못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파월 발언 이후에 미국 증시에서 보면 올해 들어서 가장 이렇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지 않느냐. 그래서 플랫 제로 이런 표현이 나왔던 것도 예. 파월이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증시가 이렇게 그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데에는 미국의 국채 응찰이 예상보다는 상당히 순조로웠다. 물론 응찰률은 떨어졌지만 그렇죠. 수급 여건을 볼 때는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응찰률이 나왔습니다는 역시 앨런의 그 재정정책사에서 국채 파괴 현상을 좀 이렇게 누그러뜨려야 국채가 소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공급 물량을 좀 줄이겠다. 재정정책에서 피벗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미국의 국채 금리에 이렇게 정점론이 부각되니까 채권 가격은 가장 낮지 않습니까? 반비례 가격이니까. 미국의 국채 분량이 나오니까 채권 매력이 증가되는 상태에서 오늘 김채훈 PD께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의 일정 그래프를 한번 준비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는 일정 그래프 준비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는 하반기 그러니까 장 마감이 될수록 이건 이제 일주일치죠. 오늘 일정 그래프를 아마 이렇게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일정은 힘들겠죠. 네, 그래서 하반에 갈수록 후반에 갈수록 국채 금리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국채 소화가 제대로 됐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이렇게 하락했는데 불구하고 왜 다우존스 지수는 떨어졌을까? 그런데 미국의 국채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민감한 나스닥 지수는 올라가서 혼조세를 보였거든요. 이건 두 가지로 해석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다우존스 지수는 중국이 지금 경기 침체 문제로 인해서 오늘도 유가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다우존스 지수가 경기에 민감한 업종이 7거래일 연속 이렇게 상승하는 것은 그만큼 피로도가 높게 쌓여있다. 그래서 다우가 떨어지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반면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 장 막판에 나스닥 지수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 얘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어제는 정책 당국에서 공매도를 금지한 지 벌써 3일째 되는 날이었는데요.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워낙 그 공매도 금지라는 것이 큰 정책 변화지 않습니까? 정말 큰 정책 변화였죠. 그래서 하루 모습, 이틀 모습 가지고 이걸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시간을 갖고 국내 증시에서 이것이 굉장히 논란이 되다 보니까 우리 김채연 PD랑 같이 3일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스피 지수 134포인트 올랐다는 것은 다 알 겁니다. 조정을 해이죠. 두 번째 날은 코스피의 하락폭이 5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3거래일째죠. 이게 이제 이틀이 그대로 나와가지고 이게 3거래일째입니다. 어제 3거래일째는 22포인트로 하락폭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변동률을 본다면 이게 이제 표는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표는 코스피는 하락률이 이틀째 2.3% 하락한 데 비해서 어제는 0.9%로 하락폭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8% 거래 이틀째에서 어제 3일째 마이너스 1.5% 하락폭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어제 외국인 자금 코스피는 한 300도 정도 이탈하고 코스닥은 들어왔습니다. 그보다 더 많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면 코스피는 137억 유출됐는데 코스닥이 외국인이 들어온 거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22억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플러스가 됐죠. 예. 그리고 어제 미국의 재무부의 환율 변동 보고에서 한국의 환율 관찰 대상에 빠진 것도 있습니다. 그는 환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들어오는 관계로 인해서 지금 원달러 같은 경우에도 많이 안정세를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그래서 공매도 금지라는 커다란 이슈에서 예.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체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간의 모습 가지고 뭐 누구는 옳고 누구는 예. 아니고 이런 것을 얘기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는 공매도 금지 기간이 내년 그 6월 말이니까 예. 한 그 8개월의 그 시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간이 공매도 금지 기간에서 우리가 외국인과 평평한 운동장을 갖거나 아니면 개인 투자가들이 우리나라의 내부의 경쟁자 하더라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에 비해서 불리한 것을 좀 평평한 운동장처럼 만드는 게 이 공매도 금지 기간에 공매도를 허용하더라도 예. 부작용이 개인들이 이거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매도 금지 기간에 이렇게 제도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도 개선은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개인이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는 그 중에서도 반드시 좀 고쳐야 될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시청자 여러분, 많은 불리한 개인들이 불리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가져 나왔습니다. 공매도 대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외국인과 기관들은 모든 종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인들은 증권사 보유 종목만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증권사 보유 기간은 예. A 증권사의 보유 종목 다르죠. B 증목의 보유 종목 다르죠. 그게 뭐냐? 이게 일률적이어야 개인이 대응하는데 증권사마다 보유 종목이 다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개인들은 그거 다 알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불리하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예. 두 번째는 대차 수수료입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은 1% 미만입니다. 개인들은 2.5%에서 4%. 이 몇 배입니까? 4배 이상 됩니다. 그리고 공매도 상한 기간을 보겠습니다. 1년입니다. 협의시면 무제한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 외국인과 기관. 그런데 개인들은 90일 정도입니다.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렇게 혜택을 줬을까? 시장 조성자 기능을 해달라. 근데 못하거든요. 개인들보다 더 못하거든요. 예. 그러면 저거 이렇게 공평하게 운동장을 마련해 줘야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공평한 운동장을 마련하는 기간에 공매도를 금지시켜줘야죠. 공매도를 금지. 한시적이지 않습니까? 무슨 총선이라든가 뭔가 시기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저 모습 볼 때는 자, 인프라를 갖춰서 평평한 운동장이 되려면 저거 좀 고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 조성자 기능을 못할 때는 두 가지 시사점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시장 조성자 기능을 해느냐? 외국인들이 시장 조성자 기능을 합니까? 그리고 우리 정책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청자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주가가 이틀째 떨어지다 보니까 봐라 국내 증권사들은 공매도의 금지에 따른 이렇게 부작용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는 왜 기관들이 공매도 금지에서 부정적 시각을 보이는지 예. 요 표를 보면 단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뭐냐 혜택 방법에 시장 조성자 기능을 해야 되는데 당사 이익이나 앞서서 개인들한테 고객한테 피해를 주니까 지금 뭐냐 정책 단계에서도 공매도 금지를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개인에 연합되어 있는 그 개인 투자자 협회 이렇게 여기에서도 제도 개선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공매도 금지를 영원히 하는 게 아니라 요 기간에 자 공매도를 해라. 그런데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 달라는 게 이렇게 투자자 연합회에 지금 똑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이런 관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FOMC 회의도 끝난 만큼 이제 월가의 관심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과연 정상회담을 할 것이냐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앞서 그 강수민 캐스터 에이펙 정상회담이 예. 월가에서 보면 이제 국채 입달 끝났고 파월 뭐 내일 발언이 있습니다는 그게 크게 퍼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3일 앞으로 다가온 에이펙 정상회담에 역시 미중 간 패권 마찰이 미국의 증시에 올해
증시 상황을 되돌아볼 때 가장 큰 이슈였던 만큼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까, 또 어떻게 얘기될까, 이 문제가 월가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은 비교적 깁니다. 11월 11일서부터 17일까지 제가 QF 대외경제정책연구소부터 이 에이펙이 만들어져서 예. 지금까지 쭉 스케치하고 있습니다는 기간이 일단 깁니다. 근데 기간이 길면 많이 심도 있게 얘기해야 되는데 일단 에이펙이 정상회담의 위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미중 간 패권 마찰에 국가가 연합한 국제법이 지금 이렇게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펙 회의 자체가 굉장히 위상이 떨어졌다는 걸 말씀드리고 당면한 그 국제 현안에 대해서는 시원한 해결책 나오기 어렵습니다. 해결책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더 돋보이는 게 미중 간 정상회담의 이 에이펙을 통해서 미중 간 정상회담의 회의 정상 결과에 선언 문제라든가 이것보다도 더 지금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말이 많았죠. 근데 정통한 영국의 경제, 지금 이제 일본 니케이로 이렇게 일본어로 이렇게 적어 있습니다는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경우는 15일 날 미중 간 정상회담을 열린다 확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근데 한번 태도를 보면 예. 종전에는 시진핑이 정상회담일 때는 소극적, 바이든 대통령 적극적이거든요. 그랬었죠. 근데 이번에는 전체 분위기를 보면 시진핑이가 적극적, 바이든이가 소극적입니다. 예. 이게 이제 워싱턴 정가를 중심으로 해서 대선과 결부시켜서 여러 가지 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한번 내 뒷배경을 오늘 증시에서 화제가 됐으니까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께서도 에이펙 정상회의 이야기 가는데요. 시진핑과의 정상회담 이게 이렇게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대를 건다 하는데 결과 보고 기대가 됐는지 그걸 좀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바이든 대통령은 평소에는 적극적이었는데 이번엔 소극적이다. 반대로 시진핑 주석은 평소에는 소극적이었는데 이번엔 적극적이다.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을까요? 네. 중국은 미국에 의해서 사실 피해를 많이 받다 보니까 위기감에 있는 시진핑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미국을 잡아야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에 대선이 최대 현안인데 예. 대선에서 국민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요인 중에 중국 측 요인이 많이 제기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예. 시청자 여러분, 미국 사회를 지금 좀비화시키는 것이 펜타닐 같은 중국의 오피오이드입니다.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예. 아마 미국의 스케치로 보면 좀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미국의 노동력을 좀 상실시키는 문제거든요. 예. 지금 미국의 노동력을 어떻게 마약에 의해서 이렇게 상실시킬까 하는 것을 대표적인 수치 가지고 한번 시청자 여러분 같이 자막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노동시장의 퇴출자가 지난해 같은 620만 명인데요. 이 중에 20%가 마약 때문입니다. 엄청 많죠? 예.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 이게 이제 25에서 54세 요 인구를 해서 자 마약을 하는 요 생산 가능계 사망자 중에 약 65%가 마약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만큼 생산 가능 연령이 이렇게 마약에서 죽다는 것은 미국의 경제력 손실, 노동력 상실에서 굉장히 큰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이 문제냐? 미국의 전체적인 기대 수명을 보겠습니다. 미국인의 기대 수명은 76세인데요. 25년 첫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남성의 기대 수명은 지금 73세입니다. 여성보다 많이 짧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는 역시 마약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젊었을 때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는가 하는 게서 남성들의 기대 수명이 이렇게 짧고 있다 이렇게 부인됐습니다. 결과적으로면 이걸 경제 손실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오피오이드에 의한 미국의 경제 손실이 소위 마약에 의한 경제 손실이 2,000조에 달합니다. 그리고 2년 후가 되겠습니다. 아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에 대선이니까 새로운 미국 정부가 찾아오는 2025년은 2배, 약 4,000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4년에 대선 중에서는 미국 국민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 저렇게 돼 가장 표심에 영향을 미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제공자가 누구냐? 중국이다 이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정상회담에서는 종전과 달리 시진핑은 적극적인데 바이든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지금 바이든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지도가 경우에 따라서는 떨어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이 원수처럼 보이겠죠. 그런 과정에서 종전과 분위기가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마약을 퇴치하려면 보다 강력한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 만큼 바이든 대통령과 전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부켈레를 닮아야 한다. 일명 부켈레 신드롬이 유행하고 있다고요? 네, 사실은 좀 시간이 되긴 했습니다는 예. 미국 사회에서 젊은이들 중심으로 해서 마약이라든가 자기 동료들이라든가 이렇게 당하는 문제 있잖아요. 마약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는 강인한 이미지를 필요합니다. 내년에 대선 때 예. 강인한 이미지를 필요하겠죠. 그런 과정에서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좀 시간을 경과되겠습니다는 사실 X에 올린 9초짜리 다크 브랜드 화제가 됐었죠. 예, 좀 그렇죠. 시간이 가서 그때 아마 커피를 마시면서 나는 다크 커피를 원한다. 실제로 다크 커피를 좋아하진 않는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런 만큼 자 그때 머그컵이 아주 유행했죠. 2024 대선에 적색 레이저 붐을 쏘는 아주 유행했었죠. 예. 결과적으로 이게 왜일까 하는 측면에서는 역시 이런 마약이라든가 이런 측면의 선거 공약의 최대 이슈가 되는데 바이든은 고령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얼굴에 있어서 보면 외교의 달이라 하더라도 유약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단점을 커버하기 위한 이런 쪽의 제스처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자 바이든만 그러냐 하는 측면에서는 예. 다크 브랜드가 트럼프 쪽에서도 트럼프도 이제 고령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크 마가라고 있었습니다. 다크 마가는 뭐냐면 일단 마가부터 설명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마가는 Make American Great Again 해서 요 약자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정치 신인으로서 사실 2017년에 1기 때 대통령이 당선될 때는 뭐냐면 미국을 위대하게 꾸민다. 저 Make American Great Again에서 요 약자를 하면 마가거든요. 예. 요에 앞에 다크자를 붙여서 다크 마가를 표방을 전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데요. 한때는 뭐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썼던 다크 브랜드 이게 앞서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바이든 지지자가 대단히 환호했거든요. 그래서 뭐냐 미국에서는 강인한 대통령 후보를 원하는데 예. 지금 미국의 사회에서 지금 마약을 많이 이렇게 하는 데가 뭐냐 그중에 바이든과 트럼프가 갈기갈기 찢어진 미국 사회의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측면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미국의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바이든도 안 된다, 트럼프도 안 된다, 엘살바도르의 무켈라 같은 아주 강인한 사람이 등장해야 된다, 후보가 예. 등장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미국의 유권자 사이에서는 이 부켈라라는 사람이 유행하고 있다, 신드림이라는 얘기까지 들 정도 유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켈레라는 인물이요. 사실 예전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다가 한번 실패했다. 그래서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어떤 낙인까지 붙었었는데 어째서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겁니까? 네, 한국경제TV를 방송했을 때에도 예. 사실 이 부켈레라는 사람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해서 당시에 엘살바도르의 살인적인 물가를 잡겠다 예.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방송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본인이 정치적 축출을 하는 축출의 상태에서 들고 나왔던 것이 마노두라라는 표현입니다. 마노두라라는 표현입니다. 이 철권 정치를 선언했습니다. 예. 그 철권 정치의 주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범죄 협의가 있으면 무조건 잡아본다. 무조건 교도소에 갑니다. 범죄 협의가 있으면 범죄 실질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중남미 최대 교수, 그 엘살바도르의 조그만 나라가 중남미 최대 교수에 엘살바도르의 국민들의 약 2%가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 20%가 교도소에 들어갔다면 옛날에 우리나라에 예. 전두환 대통령이 어쩌고 해서 예. 그 지역을 아주 얘기하면 안 오래전 되겠죠. 얘기죠. 오래전 예. 지역을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이자를 극에 달했었는데요. 10만 명의 살인 피해를 보면 2015년에 106건이었습니다. 예. 지금은 10건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사회 불안정이 되다 보니까 자 단순히 정부 지출을 측면에서 경기를 부양시켜 금리를 내서 경기 부양시키는 것보다 사회가 한정되니까 엘살바도르의 경기가 살아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내 주변에 맨날 그냥 범죄 해가지고 불안한데 자 마노두라를 위해서 엘살바도르 이거 하고 경기도 회복시키고 사회도 안정시키니까 대단히 박수를 치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 자 재정 지출을 증기시킨다고 경기를 부양합니까? 그다음에 금리를 내린다고 경기 부양 옛날만큼 있습니까?
사회를 안정시키고 법치주의를 확립시키니까 내 주변에 사회가 불안하고 이렇게 없어 보니까 국민들이 경제생활에 심리가 안정되는 거죠. 그래서 예. 경기가 부양됐습니다. 그러면 미국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예. 미국은 민주주의 붕괴, 시장 경제 붕괴를 할 만큼 갈기가 찢어졌습니까? 바이든 공화국, 트럼프 공화국. 미국 사회 혼탁한 상태에서 마약에 대한 게 파고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잡아주면 미국의 국가 채무가 지금 구증 상태에서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인플레가 있는 상태에서 미국의 페드가 뭐냐 맨날 금리를 올린다 하니까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시키겠습니까? 그럼 미국의 사회에서 부켈러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사회를 안정시키면 제3의 경기 부양 수단으로 또 주가를 끌어올린다 하는 측면에서 제3의 수단으로 이렇게 들어간 물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는 예. 미국 사회 지금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나와야 되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것이 단적으로 왜 미국 사회에서 유권자 사이에 부켈러 신드롬이 되는지 아마 시청자분도 많이 이렇게 공감하는 분도 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사실 이 무법천지라고 불리는 곳은요, 엘살바도르뿐만 아니라 중남미 국가 모두한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네, 엘살바도르가 살인적 물가, 범죄 많고 마약 많고 사회가 불안하고 이렇게 해서 예. 이런 건 중남미 전체적으로 되죠. 한때는 이것이 핑크타이드로 좌파 물결이 됐습니다는 지금 뭐냐 엘살바도르의 부켈라 신드롬 가지고 부켈라 따라가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국가들이 뭐냐면 온두라스. 그다음에 최근에 뭐냐 부켈러 같은 사람이 젊은 대통령이 됐던 에콰도르, 예. 그리고 콜롬비아, 페루 다 핑크타이드 좌파 물결이 됩니다. 다 아르헨티나의 대선이 이달 18일 날 결선 투표를 합니다. 예. 여기에 또 하나의 제2의 부켈라는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라는 물레이 당선 여부가 지금 주목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각도로 이 정치 쪽에서 부켈라 이렇게 부켈리스모라고 하는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이 부켈리스모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 것이요. 지금 이게 패션이라든가 다른 쪽에 다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 상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검은 선글라스. 오늘 예. 이게 바이든 대통령만 선글라스 꼈네요. 당장 이제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좀 선글라스 껴줘야 되는데요. 자, 짙은 선글라스. 그래서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 가죽 자켓이 예. 있다 그래요. 저도 이건 보기 때문에 청바지를 착용하고 그다음에 모자를 뒤쪽으로 좀 돌려 쓰고 예. 마이크를 몰고 아. 턱수염은 여기 갇혔어요. 턱좀 예. 길었네요. 이런 굉장히 다크 뭐 브랜드. 상남자 같은 그렇죠. 어떤 예. 상남자랄까요? 이런 예. 쪽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 사회에서도 질문 마지막 8번은 같이 가겠습니다. 예. 우리 사회에서도 젊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부켈라스모라든가 이가 유행하고 있다 하는데요. 우리 사회 지금 혼탁하죠, 시청자 여러분. 혼탁합니다. 예. 지금 얼마나 혼탁합니까? 이 관련해서 또 범죄라든가 교도소에 가야 되는데 또 안 가는 사람이 있고 금융사고 이렇게 하는데 처리가 되지 않고 매일 길거리에 뭐 이렇게 해서 혼탁하는데요. 우리나라도 강인한 젊은 사람들 사이에 이런 거 극복하는 게 강인한 사람을 필요하다 하는 것을 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젊은 사람이 한때 지금 좀 유행한다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미국도 제3의 후보로서 부켈라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겠습니다는 예. 여론조사에서 그래도 사실 부켈라 버금되는 사람이 저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트럼프가 좀 낫지 않느냐. 그래서 이 두 후보를 뗀다면 예.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경합관계인 스윙스테이에서 사실 트럼프가 지금 5개 주에서 이렇게 1등을 하는 것도 그런 측면이지 않냐 생각하고요. 예. 우리나라도 지금 혼탁한데요. 지금 이렇게 사회가 안정되면 재정 지출이라든가 금리를 내서 경기 부양하는 것보다 시청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가 안정되면 우리 경기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예.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게 바로 부켈리 신드롬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이 사회 안정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